네, 반갑습니다. 원래 이 국어는 제 담당이 아닙니다. 제가 올린 적이 없었고, 심지어 이거는 7급 피셋이나 5급 피셋도 아니라 9급입니다. 9까지 9급 국어인데, 이게 옛날부터 몇 번씩 이렇게 요청이 있었는데,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올린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연히 제가 한번 이 9급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서 좀 이제 그 기출을 한번 봤더니, 이게 명목상 국가집 9급 국어고 실질은 그냥 피셋 언어 논리와 다를 게 없고 그러니까 굳이 이제 표현을 하자면 9급 피셋 언어 논리다. 실질은 그렇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한번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언어는 솔직히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료 상황도 좋아하는 건 아닌데 언어는 그냥 제가 그렇게 딱히 잘하는 것도 아니라서 그냥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문서 수정하는 건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딱 그냥 전형적인 7급 피셋 언어 논리에서 매년 나오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쓰기 원칙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래어 외국어 우리말로 다듬고 주어 서술어 관계 명확히 표현하고 문맥에 맞는 정확한 어휘 사용하고 지나친 명사나열 피하고 적절한 조사 어미 활용해서 문장을 구성해라.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바로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플랜 누가 봐도 0단어죠. 그럼 얘를 한글로 바꾼 표현, 우리말로 바꾼 건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본 계획 맞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두 번째 문장을 보니까 본 조사의 대상은 지난 3년간 어쩌고저쩌고 해서 수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딱 좀 칼 같은 과장들은 아마 지적을 했을 겁니다. 본 조사의 대상이 있는데 왜 또 마지막에 대상으로 마무리를 하느냐라는 그런 또 딴지를 걸 수 있겠죠. 자, 2번 그래서 기업입니다. 옳습니다. 자, 3번 디귿 볼게요. 자, 별도 뭐야 이거 구급은 사지선다네? 전문 평가 기관의 조사를 이거 잘못된 거 없잖아요. 수주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게 적절하지 않은 거죠. 적절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왜 수주를 합니까? 위탁을 한다는데. 좋습니다. 자, 마지막 보면 학교, 현장, 교수, 학습, 환경, 누가 봐도 말이 안 된다라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이 네 번째 원칙을 적용하라라는 뜻이겠죠. 지나친 명사나열 피하고 적절한 조사 어미 활용을 해라. 그래서 학교 현장, 교수 학습 환경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교수학습 환경 개선하는 정책 옳습니다. 자, 좋고요.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5급에서는 이건 안 나오고 이건 7급 언어의 딱 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일단 청소년 알바 노동 문제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실태를 봤고요. 두 번째 원인을 봤고 마지막 개선 방안을 이제 딱 해놓고 블랭크 쳐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선택을 해야 되는 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실태부터 보도록 하죠. 열악한 노동 환경, 복지 혜택 부족, 임금 체불 위반, 폭행 폭언, 그 다음에 실효성 있는 노동 환경에 대한 제도 부족, 그다음에 고용업주의 인식 부족, 그 다음에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 통념. 문제예요, 문제 이거. 이게 참 문제입니다, 요즘. 돈을 줘야지 일을 시켰으면, 그쵸? 어리다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1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노동 환경, 자, 환경 어디 있어? 여기 있죠. 노동 환경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도 부족하니까 제도를 정비할 수 있겠습니다. 2번 고용업주에 대한 그렇죠. 네, 고용업주가 어디 있죠? 인식 부족이니까 따라서 노동관계법에 대한 지도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겠죠. 좋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인권 보호를 위해서 사회적 그렇죠. 여기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청소년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되고 소거법에 의해서 4번이 정답이면 알 수 있는데 자, 4번이 정답인 이유는 뭡니까? 청소년 고용업체 규모 축소를 위한 이게 바로 전형적인 티피컬한 졸속 행정이죠. 청소년 알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겼어. 그럼 청소년 채용을 하는 걸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눈치껏 상황 봐서 나중에 없애든지 하자. 정확하게 뭐 아니면 도식의 졸속 행정의 전형적인 그겁니다. 따라서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없고요. 정답은 4번이 되는 걸 알 수 있고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나에 들어갈 말을 적절히 나열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형태소 이게 그 국어가 9급에 이제 맞춤법 뭐 한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피셋으로 바뀌었다 한들 이 내용을 이제 넣고자 하는 출제위원회 의지가 보여요. 근데 저는 이쪽에는 몰라서 그냥 이제 언어 지문을 보고 해석을 하고 독해를 한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뭐 이런 거 배운 적이
감을 한 적이 없어서. 자, 형태소를 그 두 개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를 복합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쪼개면 직접 그다음에 구성 요소를 직접 구성 요소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둘 중 어느 하나가 접사이면 파생어고 둘 다 어근이면 합성어. 즉, 합성어는 접사가 없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는 합성어를 구성하는 두 구성 요소 중 어느 것도 그치 접사가 없으니까 좋습니다. 자, 우리는 가에 블랭크를 채우는 게 관건입니다. 지나친 해석은 좀 지양하고, 자, 쓴 웃음과 같은 단어에서는 접사음이 있으니까 유추하라는 거네. 접사음이 있으니까 뭐뭐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 접사 뭐 파생어 따라서 1, 2 소거 냅니다. 자, 이거 잠깐만요. 이거는 필요하면 읽을게요. 바로 넘어갈게요. 이거 다 읽을 필요 없는 문제입니다. 즉, 쓴 웃음의 두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인 웃음은 파생어이지만 이 웃음이 또 다른 형성,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딱 단어 스탠스가 파생어인데 뭐뭐인 경우에는 뭐뭐 하는 것이다. 이게 법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잖아. 원칙적으로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나 예외적으로 뭐 허용될 수 있다.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따라서 파생어인데 뭐뭐 할 때는 뭐뭐로 참여할 수 있다는 건 즉 무슨 소리? 초성만 쓸게요. 귀찮으니까. 복합어로 될 수도 있다는 거고 복합어는 뭡니까? 어근이니까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전형적인 그냥 피셋 그 언어 논리 일치 부합이거나 언어 이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이걸 읽지는 않을게요. 뭐 여러분들 알아서 다 읽을 테니까. 자, 일단은 뭐 글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정리를 해보면 전통적, 근대적, 엘리트 세 가지 이제 독자층을 소개하고 있고 각각의 이제 특징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1번부터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대적이 엘리트가 뭐 분화돼서 나왔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이거는 여기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딨죠? 어딨어? 20세기 초에 전통과 근대의 두 범주에 귀속시키기 어려운 독자층도 존재했다고 하죠. 즉, 귀속시킬 수 없는데 어떻게 분화돼서 나올 수 있을까요? 분파가 될 수 없겠죠. 1번 틀렸고 2번. 자, 신분과 학력.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뭐 노동, 농민, 양반 이런 거를 소개했다고 해서 신분과 학력으로 구분을 했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뇌피셜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거고 이 질문에서 신분과 학력으로 독자층을 나눴다라고 못 박은 대목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틀렸고 3번 보면 엘리트 독자층이 이제 마지막에 나왔죠. 얘는 뭡니까? 우리나라 거 작품 외에도 외국 소설을 읽었다라고 했는데 여기 바로 올라가시면 있죠. 외국의 순수 문학 소설 등을 향유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4번은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얼토당토 아는 거예요. 뭐 경제를 논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뭐 무슨 이 상태를 논하고 있지는 않았죠.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전형적인 피셋 언어 논리가 맞습니다. 얘는 5급, 7급에서도 다 나오는 유형입니다. 자, 소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적절히 수정한 거. 뭐 쭉 읽어볼게요. 우리는 소리를 몸으로 느낀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가청 주파수의 대역의 하한인 20Hz보다 낮은 주파수의 진동이 발생을 하면 우리의 몸은 흔들리지만 귀로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 그럼 기억 보도록 할까요? 귀로는 저음을 들을 수 있다. 지금 기억 이 문장 수정한 거는 지금 내용이 정반대죠. 귀로 들을 수 없는데 수정된 거는 뭡니까? 저음을 들을 수 있다고 했어. 그럼 다음 문장을 살펴보면 되겠죠. 이 들리지 않은 진동을 초저주파 음이라고 하겠잖아. 들리지 않는다며. 그럼 이건 틀렸죠. 1번은 아닙니다. 적절할 수가 없어요. 자, 귀에서 들리지 않는 진동도 소리로 간주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귀로 들리지 않는데 음이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한자를 붙였습니다. 이게 소리 음자 쓰는 거 맞겠죠? 나 한자 몰라가지고 어쨌든 따라서 소리로 간주 즉 귀에 들리지 않는 진동도 소리로 간주했기 때문에 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2번은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문맥에 맞지가 않아요. 애초에 이거를 이렇게 넣어봐요. 말이 안 되잖아. D급 보시면 2만 헤르츠 이상의 진동이 귀에 도달하면 소리로 인식한다. 귀에
들리지 않는 진동이 있다. 말이 안 되죠. 귀에 들리지 않는 진동이 있는데 바로 소개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2만 헤르츠가 넘어가면 소리로 인식한다. 말이 안 되죠. 소리로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수정을 해야 적절한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적절한 수정이니까. 실전에서는 바로 넘어가야겠죠. 4번은 볼 필요 없습니다. 시간 아까우니까. 자, 가청 주파수 쭉 읽어봅니다. 그래도 4번은 봐야겠지요. 자, 지금 개의 경우 5만까지 진동을 소리를 인식한다고 하죠. 즉 따라서 인간보다 넓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돼 있죠? 넓기 때문이다. 근데 좁기 때문이라고 수정하면 맞지 않겠죠. 정답은 3번.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락에 맞추어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LCD, OLED, 롤러블, OLED. 자, 그 원리를 알려면 이해해야 된다. 얘는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에서도 가는 보이지도 않죠. 나나 다입니다. 이거 선지를 활용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그 기준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다 중에 이제 하나를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발되었다. OLED 가능하게 하였다. 이게 좀 더 와야 되겠죠. 좀 자연스럽죠. 얘가 맨 처음에 와야. 어떻게 접거나 말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걸로 넘어가면 되겠죠. 왜냐면 나를 선택했으면 바로 가니까. 그 원리를 알려면 일단 LCD, OLED 차이를 이해해야 하는데 LCD는 쭉 읽어보겠습니다. 백라이트. 자, 그런데 LCD, OLED 차이를 이해해야 된다 언급하고 반면하고 OLED가 나온다고 해서 얘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어울리지 않습니다. 얘로 가야겠죠. 왜? LCD를 소개했으니까 반면 OLED는 LCD와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다른 기능을 보이기 때문에 반면이라는 그런 이유를 표현을 했겠죠. 그래서 쭉 읽어보면 제작할 수도 있다. 따라서 나가 라다 2번이 되겠습니다. 다까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얘는 그냥 총정리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서 OLED 기술은 이 접을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문장을 이제 그 지문을 마무리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7, 8번 연계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연계라서 확실히 좀 길어지네요. 지금 현재까지는 외운 내온동물에 대한 설명인 것 같고 항온, 변온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게 중요하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 문제, 지문의 이제 내용에서 이제 반전이 되는, 그러니까 반전이라는 표현보다는 뭔가 좀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언급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별개의 문제라고 합니다. 즉 체온 조절을 위해 열을 획득하는 방식 그리고 체온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그래도 비교적 앞에 문제보다는 얘가 좀 그 난이도가 좀 있네요. 왜냐하면 이제 과학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가서 그것도 분류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7번 적절한 것, 그러니까 이제 그 중심 내용 논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핵심 논지. 자, 1번 볼게요. 자, 네온과 외온, 항온과 변온, 안정성을 기준으로 하느냐,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체온 조절을 통해서 이 방식을 나누느냐 언급을 했었죠. 근데 이 둘은 뭐라고 했죠? 네온과 외온을 구분하는 방식, 항온과 변온을 구분하는 방식은 어떠한 상관관계도 없는 무관한 상태죠. 따라서 특징을 이거를 통해서 밝힐 수 있다. 1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 서로 다른 기준이죠.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기준보다 모호하다. 얘는 좀 더 명확하다. 그런 표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이거 그냥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적합한 기준 이것도 마찬가지죠. 너무 얼토당토 않은 선지라서 아마 2번 정답을 도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 보여집니다.
8번 볼게요. 바꿔 쓸 수 있는 유사한 표현입니다. 적절하게 수정한 게 아니라 바꿔 쓸 수 있는 유사한 표현. 그 무슨 소리겠습니까? 같이 쓸 수 있는 것들을 찾아라 라는 소리가 되겠죠.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외부 환경에서부터 열을 획득한다, 얻는다. 솔직히 획득한다도 잘못된 건 아닌데 제 개인적으로 입장에서 봤을 땐 얻는다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옳습니다. 니은. 자, 그늘을 찾으면 온도가 내려갈 거고 햇볕을 쬐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체온을 조절하는 거. 근데 올린다 이거 말이 안 되죠. 2번이 정답입니다. 왜냐면 자, 앞에 문장 표현을 보시면 그늘을 찾을 땐 내려가고 햇볕을 쬐을 때는 올라갈 텐데 체온을 올린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2번이 정답이 될 것 같고요. 디귿 될 것 같고요가 아니라 되고요. 디귿은 뭐 나누기도 하고 구분하기도 똑같이 쓸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물에 서식할 수도 있고 물에 살 수도 있다. 나쁘지 않은 표현 같습니다. 그래서 8번, 2번입니다. 2네. 뭐야 이거 심리적 압박감을 의도한 걸까요? 이것도 이제 연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구나. 연계를 세 개의 세트로 이렇게 구성을 했네. 자, 볼게요. 이집트 벽화에서 신파라오 귀족은 특이한 모습으로 표현. 이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눈은 정면, 얼굴 측면, 가슴 정면, 발은 측면 향하게 해서 그렸다. 이는 단일 시점에서 대상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형상에 집약했다. 이렇게 그려진 그들의 모습은 이상적인 부분끼리 조합을 읽어볼게요. 속독해야겠다. 좀 지문이 길어서. 존재하는 자와 행위하는 자로 지금 나뉘고 있습니다. 귀족과 운명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을. 자, 그래서 사실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집트 벽화를 정리를 해보면 종교의 영향을 좀 받았고 그 종교라 함은 뭔가 수직적이고 이원적인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걸 살펴볼 수 있었고, 그다음에 신 파라오 귀족이랑 일반적인 평민 그런 평범한 사람이랑은 뭐 그려지는데 약간 관점의 차이가 있었다, 그런 지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닌 것 같고 지문의 길이가 기니까 9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적절한 거. 존재하는 자, 행위하는 자는 각각 이집트 신 파라오 귀족과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동등한 가치가 될 수 없겠죠. 자, 종교가 가지는 정신성은 그쵸, 미술 양식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이 마지막 문단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종교의 영향 때문인데 이런 부분들은 미술로 표현되는 경향이 있고 그런 표현되는 경향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집트 벽화니까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왜 2번이 지금 4개인가요? 왜 이렇게 문제를 구성을 했지?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멘탈 붕괴시키려고. 자, 이집트 이상주의적 미술에는 평범한 사람들은 그렸습니다. 그다음에 신체를 바라보는 독특한 시점을 토대로 예술에 관한 이거는 무관한 내용이네요. 무관한 내용입니다. 이데올로기를 형성을 해서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양식화되었음을 보여준 것뿐이지 신체를 바라보는 독특한 시점을 토대로 예술에 관한 이데올로기가 형성이 됐다라는 그런 판단은 이 지문 내용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 좋습니다. 10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지시 대상이 같은 걸 묶으라고 하고 있네.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보시면 이거 앞에 신 파라오 귀족이잖아. 이걸 그냥 신이라고 표현을 하죠. 한 글자니까 신. 기억은 신입니다. 어디다가 정리를 하죠? 여기다 정리를 할게요. 니은은 뭘까요? 얘 때문에 아마 많이 오답이 나왔을 것 같다. 얘는요, 둘 다입니다. 그러니까 평민, 신. 왜냐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였다는 점은 이걸 보고 유추할 수 있죠.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다라는 표현이 되려면 뭐 신만 대상을 가리키거나 아니면 평범한 사람만 대상을 가리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자, 디귿 볼게요. 실제로 행위하는 모습 그대로 그려진다라고 했으니까는 얘는 평민이죠. 평이라고 쓸게요. 나 아까 니은은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둘 다니까. 리을 마지막 보고 끝낼게요.
그들은 불변의 양식으로 반면 고귀한 존재는 어쩌고저쩌고 시작하면서 그러기에 그들은 신이죠. 따라서 기억, 리을 둘 다 묶었어.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건 아니고 같이 섞여 있고 디귿. 니은 들어갔으니까 니은은 둘 다니까 틀렸죠. 지시 대상이 같은 것만 묶어야 되니까. 자, 11, 12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긴 지금 지문이네요. 한문과 한글 소설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이게 좀 그러니까 이게 지문이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게 되게 많이 가지를 쳤다. 헷갈리게 혼동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별력을 주려고 이 지문을 의도했던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많은 한글 소설이 창작되어 읽혔지만 이를 저급한 오락물로 여겼던 당대 지식인들은 외면했으므로 거의 남기지 않았다. 반면에 이들은 한문 소설, 중국에서 들여온 한문 소설을 즐겨 읽고 이에 많은 기록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필사본이 거의 없다. 이와 대조적으로 조선에서 창작한 한문 소설은 그러니까 한문 소설이 다 같은 한문 소설이 아니라는 거죠. 원산지가 따로따로 이제 달라진다는 거잖아. 그런데 한국에서 원산지가 한국인 한문 소설은 필사본으로 유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뚜렷한 특징을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앞에가 약간 좀 지저분했지 뭐 뒤로 갈수록 굉장히 가벼운 그러니까 가볍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무난한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흐름이 읽기에. 자, 11번 보도록 할게요. 추론한 내용으로 이해한 내용이 아니라 추론한 내용입니다. 왜 물어보는 게 이렇게 다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더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접근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글의 내용의 중심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과 추론한 내용은 뭐 옳게 판단한 것은 이 표현 자체가 다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11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한글 소설보다 한문 소설의 종류가 이거 같아요. 그 한문 소설에 뭐 무슨 이렇게 여기 나뉘어 있잖아요. 조선에서 창작한 한문, 그다음에 뭐 중국에서 들어온 한문, 막 그다음에 이제 조선의 한글 소설을 번역한 한문. 그래서 당연히 종류가 많겠지. 그럼 옳게 추론한 게 아닙니다. 틀렸고요. 2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조선시대 지식인들은 한문 소설을 저급한 오락물로 여긴 게 아니라 한글 소설을 외면했죠. 저급한 오락물로 여겼죠. 틀렸습니다. 한자로 필사할 때보다 한글로 필사할 때 필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어 이거 여기서 찾아볼 수 있겠죠. 아까 여기서 있던 것 같은데 익히기 쉽고 쓰기도 편해서 의지가 있다면 쉽게 바꿀 수 있었다라는 거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옳게 추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4번을 보면 조선의 필사본 소설 중 한문 소설을 필사한 것은 소수였고 한글 소설을 필사한 것이 대부분이 되었다. 그럴싸합니다. 그럴듯합니다. 왜냐하면 한글 소설은 필사본으로 많이 유통되었다. 많이. 그 다음에 어디 있어? 여기 앞에 있었던 것 같은데 한문 소설은 필사본이 거의 없다. 근데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중국에서 들어온 한문 소설의 필사본이 거의 없는 거지 조선에서 창작한 한문 소설은 필사본으로 유통되었다라는 표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지문에서 한문 소설을 필사한 게 소수고 한글 소설을 필사한 게 대부분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확정하여 추론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양에 관한 거잖아. 지금 퀀티티에 관한 부분이잖아. 이거는 우리가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많다고 표현해가지고 한글 소설은 필사본으로 많이 유통됐으니까 더 많겠지라는 그거는 이제 오류죠. 틀렸습니다. 옳게 추론한 게 아니라는 거죠. 12번 문맥상 가가 뭡니까? 옮겨 쓰는 과정. 보겠습니다. 표기는 아니고 번역이 비슷할 수 있는데 번역은 아닙니다. 옮겨 쓰는 건 아니잖아요. 번역은. 언어를 바꾸는 거니까. 기록은 그냥 기록이고 필사가 정확한 의미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논리 논증으로 이제 넘어가는구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말소리 언어 내용과 의미에는 필연적 관계가 없는 자의성. 한번 정해지면 쉽게 바꿀 수 없는 사회성.
끊임없이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는 것을 역사성. 네, 공통적 속성을 추출하여 형식으로 표현하는 추상성. 자, 적절한 걸 고르라고 했죠.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언어 안에서도 다양한 방언 형태가 존재한다. 자, 여러분들, 사투리잖아요. 근데 이제 사투리가 당연히 이제 표현이 다른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투리나 표준어가 지시하는 대상, 의미하는 바는 똑같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는 뭐에 해당하지? 이거잖아. 말소리. 즉, 방언이 이제 말소리가 다르니까. 언어의 내용인 의미 간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었다면 이거 뭐야 같은 언어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자의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맞다라고 볼 수 있고 2번 1번이 정답이에요. 다른 표현을 이거는 무관합니다. 이건 아무 특성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바꿀 수 없는 걸 사회성이라고 하는데 다른 표현을 사용한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유명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유행어가 시간이 이것도 무관합니다. 전혀 이 지문과 관련 없어요. 4번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추상성이라기보단 역사성이 아닐까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 틀렸습니다. 자, 14번 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그 문법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거라 언어 이런 것들이 적절하지 않은 건 표준 발음법 규정에서는 이중 모음의 발음과 관련된 여러 조항을 찾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글자 그대로 발음. 이중 모음 의의 발음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를 봤더니 초성이 자음인 음절에 의는 단모음 이로 발음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둘째는요. 첫 음절 이외의 음절에서 의는 이중모음으로 이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모음도 가능하다. 뭐 자세히 모르겠고 그냥 그렇다 하네요. 조사 의로서는 이중모음 의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모음으로도 가능하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적용해 발음하려 할 때 원칙 간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문이 얘는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거네. 문의 앞 음절의 받침이 뒤 음절의 초성으로 오게 되는 맞잖아 문이니까 이럴 때는 이걸 뭐라고 하지? 이걸 자음동화라고 했나? 중학교 시절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때 아무튼 뭐 그런 것처럼 그런 경우에 첫째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첫째 원칙이 적용되고 둘째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하고요. 얘는 이제 뭐야? 문에 역시 받침이 이동되고 조사의 얘는 조사로 들어가는 거니까 조사 의가 포함되어 있다. 이럴 때는 셋째 원칙. 자, 일단은 뭐 이거를 정확하게 뭐 이해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국어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냥 국어와 한 과목의 일부일 뿐이지 여러분들은 공무원이 될 사람들이지 국어 전문가가 될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미 그런 거는 국어학 쪽으로 박사분들께서 다 연구원에 포진되어 있죠. 따라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보다는 이 문제에서 의도하고 의미하는 것만 핵심만 찾아내면 될 것 같아요. 1번 볼게요. 꽃의 향기에서 얘는 지금 앞에 뭡니까? 지금 이게 바뀌는 경우 아닌가요? 꽃의 해가지고 그치? 그러니까 꽃의 그다음 꽃의 해가지고 꽃의 향기 해서 얘는 요게 해당하는 거죠. 셋째 잠깐만 어디죠? 요거 따라서 얘는 이제 두 가지 발음이 가능합니다. 거의 끝났다. 거의 이 의 앞에 거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이거 아니야? 첫 음절 이외의 음절에서는 의는 이걸로 발음하는 것이나 단모음으로도 발음할 수 있다. 틀렸네요. 두 가지 가능합니다. 편의 두 가지 발음이 가능합니다. 편이 이거 이제 초성이 오는 경우잖아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죠? 여기 있네. 초성이 오는 경우. 자, 셋째 원칙을 따른다고 합니다. 두 가지 가능하죠. 한 칸을 띄고 쓴다. 얘는 앞에 뭐가 없고 그냥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아요. 첫째, 초성이 자음인 음절. 왜냐면 이거 쌍디귿이라고 하죠. 얘도 자음이잖아. 쌍자음 맞죠?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가지고 이거네. 단모음으로 발음해야 되니까 한 가지 발음만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정답 2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번 볼게요. 논리구나 이거. 논증은 아니고 논리 파트, 논리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바로 볼게요. 이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셋째 주나 넷째 주에 개최해야 된다고 하니까 표현을 굳이 해보죠. 선언 명지라고 합니다. 이 뿌이가 이게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5월에 해당하고 이건 이제 end에 해당하면 됩니다. 3, 5, B가 되고요.
목요일이나 넷째 주, 즉 둘 중 하나에 해야 되니까 둘 다 선택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이렇게 좀 엄밀하게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죠. 이거 배타적 선언 명제라고 합니다. 둘 다 뽑힐 수 없는 둘 중에 하나만 뽑혀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 들어갈 게 뭡니까? 자, 이거 바로 볼게요. 이거 뭐 없다 치고. 자, 세 번째를 하면 홍보. 이번 주 뺄게요, 그냥. 그리고 이 정의 결론을 냈어요. 논지. 이번 주, 즉 홍보라고 할게요, 어차피. 홍보를 했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얘를 안 하면 되겠죠. 왜요?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뽑아야 되는데 얘가 안 뽑힌다면 얘를 뽑을 수밖에 없고 얘를 뽑게 되면 홍보 포스터를 이번 주에 작성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니까 이 정의 말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네 번째, 즉 물결 표시, not이라는 표현입니다. not 포. 넷째 주에 개최할 수 없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똑같네요. 얘도 지금 전제 빈칸 이거 똑같은데 똑같은 맥락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지능이 만들어지거나 산업이 쇠퇴한다. 두 가지의 지금 그 지문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얘를요. 전 P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를 Q라고 알고 좋습니다. 일단 한번 그렇게 따라갈게요. 그리고 얘가 뭐 만들어지면 이거 명제잖아. 이거 화살표 논리. 얘를 R이라고 할게요. 생활이 편리해지는 동시에 많은 사람 직장 잃는다. 그 다음에 쇠퇴하면 얘는 Q였죠. 얘는 이제 다르니까 S라고 볼게요. 이게 정확하게 무슨 지금 그 논리 논증이냐면 타당한 논증에 지금 해당되는 경우인데 P or Q가 있어요. 그리고 P이면 R이다. 그 다음에 Q이면 S다. P or Q. 반드시 P 또는 Q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P, Q 둘 다 선택하거나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결론은 뭐가 되냐면 R or S가 됩니다. 즉 R일 수도 있고 S일 수도 있고 아니면 R과 S를 동시에 선택해도 참인 경우가 되겠지. 그럼 R과 S는 뭐였는데? 얘네였잖아. 그럼 뭔가 이상해. 뭐뭐 하면서 뭐뭐 또는 뭐뭐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데 그런 말이 없어. 당할 거 없습니다. 얘네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교집합, 공통적인 부분을 찾으면 됩니다. 그거 뭡니까? 직장, fired, work, 콩글리시 좋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17번 봅니다. 얘는 논증은 아니고 그 논리학입니다. 이걸 논리 퀴즈라고 표현하면 되려나? 맞긴 하지. 퀴즈긴 해. 반드시 참인 것은. 자, 보겠습니다. 갑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을은 출장을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을이 출장을 가지 않으면 병은 휴가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이 휴가를 냈습니다. 따라서 얘가 지금 반대가 되는 거죠. 이걸 이제 후권 부정이라고 합니다. 올바른 타당한 명제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병이 휴가를 가게 되니까 얘를 대우 취하면 됩니다. 대우를 취하면 병휴는 을이 돼서 을은 출장을 가게 되는 거죠. 을이 출장에 가니까 낫갑, 즉 갑은 출장을 가지 않는다. 따라서 반드시 참인 건 하나, 둘, 셋이 되고 이 중에 반드시 답이 나올 겁니다. 여기 뭐가 있죠? 어딨어? 왜 찾기가 어려워? 잠깐만 맞잖아. 왜 안 보여? 여기 1번. 뭐 갑자기 안 보였어. 그래서 갑이 제주도 출장을 가지 않는다. 이게 반드시 참이 된다 라는 소리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18, 19, 20 이거 완전 그냥 다 논리 논증으로 그냥 빼다 박았네. 18번 볼게요. 강화 약화 문제구나. 자, A국은 도시 이외 지역 교사가 부족하다. 그래서 도시 이외 지역 교사 충원을 높이기 위해서 이게 바로 또 졸속 행정이지 무조건 연봉만 인상한다고 되는 게 아닐 텐데 그죠?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기보다는 근무할 수 있는 교육 환경 또는 인프라, 사회 기반 인프라 를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교사를 지망하는 대학 졸업 예정자들 다수는 열악한 도시 이외 지역에서 일하기를 꺼려한다.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바라보도록 할게요. 적절한 거 1번. 아무 도움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산이 풍부하다는 소리는 갑자기 왜 튀어나오고 별 차이가 없다. 교육 환경에 말이 안 되는 거죠. 강화할 수 없습니다. 강화되지 않아요. 2번 볼게요. 도시 이외 지역 근무하던 사회초년생들이 연봉을 낮추어서라도 도시로 이직한 주된 이유는 2번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례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케이스 스터디를. 케이스를 가져왔잖아.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연봉을 감소하는 걸
감내하고서라도 도시로 간 이유는 교통시설, 이게 이제 사회 기반 시설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3번, 연봉 인상한 후 도시, 이거는 논지와 강화시키지 않습니다. 굳이 따지면 뭐 약화를 시킨다 볼 수도 있을까요? 왜냐면 연봉을 인상했더니 도시 이외 지역 잠깐만, 학생 1인당이잖아. 이것도 무관한 거네. 교사가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학생 1인당이라서 이건 또 애매합니다. 어쨌든 아니에요. 4번.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정책을 하기보다는 이런 거를 해라 라고 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필자는 4번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래. 도시뿐 아니라 도시 이외 지역 교사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 그래. 뭐 크게 증가했어? 근데 뭐 어쩌라고. 이런 느낌이라 보면 돼요. 필자 입장에서 그런 반응을 보일 겁니다. 무관하다고. 2번이 정답입니다. 19번. 강화하는 건. 왜 이렇게 강화를 이렇게 때려박았어? 필요 충분 관계래요. 과학 정상은 왔다 갔다 하는. 음, 성숙한 수준이라 함은 정상과학과 과학혁명 시기를 뜻하는데 이 글에 따르면 전정상 과학 시기는 성숙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는요, 바로 도달하지 못했다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강화한다는 것은 얘에 해당하는 이그젠플을 찾아라라는 소리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성숙한 수준이 되지 않는 건 뭡니까? 어딨죠? 패러다임을 한 번도 정립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제각기 연구 활동을 하는 경우. 이 둘이 들어간 표현이 뭐가 있나요? 1번부터 4번까지? 4번이 정답입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20번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차가 달리고 있는 선로에 5명의 인부가 일하고 있고 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스위치 눌러 선로 변경하면 5명 대신 다른 선로 1명이 죽는다. 5대1의 상황인가? 자, 소연. 행위에 따른 결과가. 선택의 기준. 스위치를 눌러 1명이 죽더라도 5명. 은주. 글쎄. 도덕성. 도덕성. 스위치를 누르면 사람을 죽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죽게 내버려 두는 것. 전자가 나쁘지. 보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얘네들이 의견을 같이 하네. 결을 같이 하네요. 좋습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후자보다 무겁게 충분한 아주 되게 타당한 접근이라 저도 생각을 합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맞는 말이겠죠. 근데 또 생명의 가치는 수령할 수 없고. 자, 영민. 원론적으로는 동의한다.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된다. 그런데 죽는 사람의 수를 최소화하는가? 약간 다르네요. 그러니까 생명의 가치를 수령할 수 없지만 그래도 명확한 기준을 해야 된다. 1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살인으로 본다. 그 누구였죠? 아까 보은이랑 은주였죠. 맞습니다. 수령할 수 없는 거는 보은 영민이었죠. 자, 딜레마 상황 속에서 소연은 행위에 따른 결과라고 하죠. 맞습니다. 은주는 도덕. 3번 맞고 4번이 정답인 건가? 인명피해가 불가피한 선택의 상황에 놓인다면 영민은 죽는 사람, 그쵸. 최소한 하고 소연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5명을 살리는 선택을 했는데 1명을 이제 어쩔 수 없이 죽고, 그럼 과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게 하면 적절한 분석일까요? 아니죠. 결과적으로 얘는 뭐야? 최소화하는 선택을 하고 죽는 사람의 수를 최소화하는 선택을 하게 된 꼴이죠, 소연이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처음으로 제가 언어나 국어는 다룬 적이 없었는데 유튜브 5년 반 동안 그나마 일단 다뤄는 봤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소감으로는 딱 이겁니다. 명목상 국어고 실제는 그냥 피셋 언어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피셋이라 보시면 됩니다. 대놓고 국어 피셋 도입하겠다 하면 뭔가 반발이 우려됐던 건지 모르겠으나 이거 누가 봐도 그냥 피셋 언어 논리가 맞다라는 말을 좀 하고 싶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2025년도에 시행되었던 국가직 9급 국어 규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